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 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융합4 몇 쪽이죠? 222쪽입니다. 전체 몇 문단으로 나눠졌는가요? 6문단이죠. 그쵸? 6문단이죠. 자,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이라고요. 사고 실험은 가상의 각본을 설정한 다음 그것에서 어떤 주장을 끌어내는 활동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쭉 밑줄 하시고요. 사고 실험 네모요. 그 다음에 가상의 각본을 설정한 다음 여기서 끊어주고요. 그것에서 어떤 주장을 끌어내는 활동을 그렇습니다. 가상의 각본 동그라미 하고요. 어떤 주장 동그라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정해보면 어떨까와 같은 발언을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사고실험이다 그렇습니다. 자, 사고실험에 대해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구체적 형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개 방식상 예시가 되죠. 예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보니까 반복되는 요소는 사고실험입니다. 사고실험이 뭐라고요? 핵심어라고요. 자, 사고실험을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하는 실험처럼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놓고 여러 변수를 이리저리 바꿔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면밀히 검토해 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사고실험이 사고실험에 왜 실험을 붙였는가 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밑줄 한번 해볼까요? 사고실험을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다 밑줄.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렇습니다. 설정해놓고 밑줄.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놓고 밑줄 설정.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면밀히 검토해 보기 때문 여기다 밑줄 검토 동그라미. 자, 과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실험하는 것과 달리 사고 실험은 그렇습니다. 달리 그렇습니다. 달리에다 세모. 달리가 나오게 되면 전개 방식상 뭐라고요? 대조라고요. 사고 실험은 순전히 생각만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그렇습니다. 자, 사고 실험은 순전히 생각만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그렇습니다. 사고 실험 동그라미. 순전히 생각만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생각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다 밑에다 뭐라고 적어주냐면 사고 실험의 생각이 사고 실험에 사고가 붙은 이유 이렇게 적읍시다. 생각만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실험을 뭐라고 한다? 사고 실험이라 한다. 가상의 각본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허용한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허용한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동그라미 하고요.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여기다 밑줄. 그러면서 가능성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있으면 밑줄 하고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밑줄 하고요.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네모하고요. 실제적 가능성 이렇게 적읍시다. 실제적 가능성. 자,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묻습니다.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여기다 밑줄 법칙적으로 가능하다. 네모하고요. 뭐라고 적어주라고요? 법칙적 가능성. 자, 그 다음에 법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상상하는데 몇 줄이요? 상상하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몇 줄 하고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여기다 네모. 뭐라고요? 논리적 가능성. 자, 그러면 이들 관계를 표시하게 되면 논리적 가능성이 가장 크네요. 그 다음에 법칙적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적 가능성. 그렇죠? 관계를 표시할 수 있겠죠. 대서 표시할 수 있겠죠. 논리적 가능성, 법칙적 가능성, 실제적 가능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을 상상할 때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을 상상할 때는 여기다 쭉 몇 줄.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아니라면 끊어지고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어떤 것 동그라미.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사고 실험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나 사고 실험과 논리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일문단 소주제 사고 실험과 논리적 가능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사고 실험은 철학이나 과학에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널리 쓰인다고 씁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이요? 사고 실험은 동그라미 하고요. 철학이나 과학에서 어떤 주장을 하기에 널리 쓰인다고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이의 자유 낙하 실험도 피사의 사탑에서 실제로 실험한 것이 아니라 사고 실험이라고 씁니다. 갈릴레이가 나왔습니다. 갈릴레이 사정없이 동그라미. 자유 낙하 실험도 없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그러면서 사고 실험이다 그렇습니다. 사고 실험이다 여기다 몇 줄.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왜 사고 실험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실제로 실험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실험한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 실험이라고 하고 있죠. 자, 갈릴레이는 물체의 낙하 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갈릴레이가 뭘 이야기했냐면, 자, 갈릴레이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낙하 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여기까지 쭉 몇 줄입니다. 을 끊어주고요. 반박하기 위해서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했다.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끈으로 묶어서 높은 곳에 떨어뜨려 본다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서 모순된 결과가 나온다.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춤으로 씁니다. 자, 가벼운 물체하고 무거운 물체를 갖다가 묶었어요. 자, 떨어지는 속도를 늦춤으로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이기 전에 물체들의 중간 속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없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자, 중간 속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다 몇 줄 긋고 1번. 그 다음에 하나로 묶인 물체는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묶이기 전에 물체들보다 무거움으로 그 다음에 더 빨리 떨어질
떨어진다고 생각.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그래서 갈릴레이는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갈릴레이 동그라미 하고요.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게 되면 누굴 갖다 반박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반박한 것이죠. 그렇죠?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고 실험은 3문단입니다. 사고 실험은 실제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자, 쭉 몇 줄 긋고요. 자, 사고 실험은 동그라미 하고요. 실제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실제적 가능성이 적고요. 법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법칙적 가능성이 적고 상상하는 일이 많기에 그 다음에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비판 동그라미. 자, 가상의 상황이 실제로 성립할 수 없거나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면 합당한 근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고 실험을 비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글쓴이 의견은 어디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나 다음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나 세모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은 없습니다. 자,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은 여기다 쭉 몇 줄 하고요. 목적이네요. 자, 1번 어떤 이론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 역할. 어떤 이론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 역할.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사고 실험의 목적 1입니다. 목적 1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증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론에서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아하, 그러면요. 지금 아까 갈릴레이 사고 실험 같은 경우는 2번의 목적에 해당되네요.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입니다.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 주어 걷습니다. 자, 3번 목적 3입니다.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 주어 여기다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생각거리 사정없이 동그라미. 특정 이론을 드러내거나 모호했던 생각을 분명하게 하는 목적 여기다 저는 3번입니다. 자, 3문단에서 어쨌거나 핵심의 부분은 사고 실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고 실험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사고 실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4문단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철학에서 잘 알려진 사고 실험으로 데카르트 악마 사고 실험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 부숴줍니다. 어쨌거나 데카르트 악마 사고 실험을 이야기할 듯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란 이야기예요? 핵심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카르트 악마 사고 실험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씁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렇습니다. 데카르트 동그라미입니다. 자, 전지전능한 악마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타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데카르트 동그라미 하고요. 우리의 지식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밑줄 긋고 회의론 네모하고요. 타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회의론자죠. 그렇죠? 만약 전지전능한 자
악마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뎁가르트 악마 사고 실험은 회의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한 악마 사고 실험은 회의론이 타당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데카르트 악마 사고 실험은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준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 보게 되면 거기다 몇 줄을 할까요? 자, 전지전능한 악마 사고 실험은 몇 줄 하고요. 회의론이 타당하지 않은지 밑줄 긋고 끊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생각해보는 계기. 여기다 동그라미. 자, 내가 뭘 말씀드리는 줄 알겠죠? 여기 부분 데카르트 악마 사고 실험은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사고 실험의 목적 중 몇 번째에 해당이 됩니까? 세 번째에 해당이 됐죠. 그렇죠? 생각거리를 던져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대에 들어 컴퓨터에 의해 가상 현실이 점점 가능해짐에 따라 그렇습니다. 자,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의해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전지전능한 악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 그렇습니다. 가상현실,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점점 가능해짐에 따라 전지전능한 악마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런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사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데카르트 악마 사고 실험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문단 들어가겠습니다. 5문단. 자, 과학에서 유명한 사고 실험의 하나는 양자역학에 관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 유명한 사고 실험의 하나는 끊어주고요. 양자역학에 관한 여기서 끊어주고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다 그렇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어쨌거나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쇠 상자 속에 갇혀 있으며 이 상자 안에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독가스와 방사성 원자들이 함께 들어있다. 유리병 위에는 망치가 놓여 있어서 원자가 방사능을 방출하는 순간 유리병을 내리쳐 치명적인 독가스가 발생하여 고양이가 죽도록 만들었다. 실험을 시작할 때 1시간 안에 원자가 붕괴할 확률이 2분의 1이 되도록 조절한다. 이 고양이 사고 실험에서 고전 물리에 따르면 핵의 붕괴가 1시간 안에 일어났는지 아닌지에 따라 생과 사 둘 중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자역학 이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물리학의 이를테면 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발생 확률이 작더라도 그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분야의 형태를 갖다가 양자역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아무리 기이하고 특이한 사건이라도 발생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일어난다, 발생한다. 이것에 기초한 것이 양자역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면 고양이의 생과 사의 두 상태는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동 함수로 표현될 수 있고 이러한 두 상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두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자, 산 상태에서 죽어가는 상태. 죽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씁니다. 자, 거기 밑줄 한번 해봅시다. 생과 사의 두 상태는 파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파동 함수로 표현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끊어주고요. 이러한 두 상태가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두 상태가 중첩, 여기다가 작게 동그라미 하고 뭐라고 적어주냐면요. 죽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 하지만 쇠 상자를 여는 순간 중첩되어 있는 상태가 붕괴되기 때문에 생과 사 중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게 된다. 그러겠죠? 여는 순간 죽겠죠? 자,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의 목적은 양자 역학적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의 목적은 여기다 밑줄 하고요. 양자 역학적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것 여기다 쭉 밑줄. 그러면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 목적 아까 사고 실험 목적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 해당된가요? 두 번째죠. 그쵸? 죽었으며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자 역학이 불완전하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했습니다. 슈레딩거는 양자 역학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자 역학이 불완전하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밑줄 긋고요. 비판 동그라미. 자, 아인슈타인 또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슈레딩거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 뭐예요? 아인슈타인 동그라미 하고요. 아인슈타인도 슈레딩거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입장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양자 역학을 비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인슈타인 동그라미 하고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쭉 몇 줄 하고요. 슈레딩거와 같은 입장 그렇습니다. 거기다 쭉 몇 줄. 그 다음에 밑에다 뭐라고 적어주냐면 양자 역학을 비판 이렇게 적읍시다. 그러면 자, 아인슈타인은 말을 갖다가 인용을 했는데 인용된 말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네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6이 나올까? 1이 나올까? 자, 결국 양자 역학 이론은 자, 우연이라든가 확률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나 우연을 갖다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슈레딩거의 의도와는 달리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모죠. 슈레딩거의 의도와는 달리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고양이 사고 실험은 양자 역학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실험이 되어버렸으며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양자 역학적 중첩된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씁니다. 자, 그래요. 어쨌거나 슈레딩거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양자 역학이. 근데 슈레딩거 의도와는 달리 그렇습니다. 슈레딩거 의도의 형태는 뭐냐면 모순이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사고 실험의 목적에 의한 겁니다. 그렇죠? 자, 달리 그 다음에 쭉 몇 줄입니다. 고양이 사고 실험은 양자 역학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실험이 되어버렸으며 여기까지 몇 줄입니다.
직관적으로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후에 과학자들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 슬릿 실험 것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 그 1927년에 데이비슨 등이 실험을 하게 되죠. 양자 역학적 중첩된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슬립 실험을 통해 몇 줄 하고요. 양자 역학적 중첩된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이 증명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5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6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입증되는 양자 역학의 과학적 사실이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쭉 몇 줄이요. 질문하고 있네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는 양자 역학이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발생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양자 역학이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조금 몇 줄입니다. 양자 역학이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자, 보이는 양자 역학적 현상이 비록 고전 역학의 관점에서는 반직관적이기는 하지만 여기다 세모하고요. 이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그러면서 인식의 틀 동그라미, 변화 동그라미. 자, 6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양자 역학적 현상에 대해서 이성적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인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상이고요.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보실 때는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융합 4가 되는 거죠. 융합 4요. 융합 4 부분.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 이 글에서는 사고 실험의 이해와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제재는 사고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철학과 과학에 대한 융합 지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융합 지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고 실험의 개념이 나오고 사고 실험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들 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글 속에 나와 있는 실험들이 이 사고 실험의 목적 부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들 쭉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자, 양자 역학에 대해서 누가요? 아인슈타인이 비판한 말을 갖다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속뜻을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은 제 블로그에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다음 같이 볼 공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더불어 좀 파이팅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